왜 이렇게 게임을 못 죽여서 안달일까라는 주제입니다. 기다리다가 못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나중에 다 편집하면 돼요. 라고 했을 때, 저 혼자서, 저는 안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파원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 그쵸. 진행자의 불찰이다. 네, 이거는 네. 히특파원도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진행자가 잘못했다. 네, 그걸로 동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 게임 이용 장애라고 명명된 이거 어떤 거를, 이용 장애라고 하는지. 네, ICD에서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명칭으로 정의한 내용을 보면, 게임이 다른 활동에 비해 우선권이 커지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게임 활동을 한다면 게임 장애, 게이밍 디스오더로 본다. 이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선 행동의 패턴이 개인, 가족,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을 손실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해야 되며 이런 기간이 최소한 한 1년 이상은 보여야만 정리한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여기에 하고 각주로 붙은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12개월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디스오더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정의하기 애매하니까 정의해놓고 예외 항목을 둔 거죠. 맞아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WHO는 비겁한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고요. 네. 본분과 어떻게 보면 그런 조직기관으로서 되게 약간 제 기준에 좀 비겁한 타협을 본 게 아닌가 싶고, 그거를 그런 나약한 부분을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 우리나라의 특정 이익 집단이 이용했다. 아하, 그러면 이 일련의 사태는 누군가가 이득을 보기 위한,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어떤 논조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게임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또는 게임에 관련된 그 잘못된 상식? 인식?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준비한 것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첫 번째는 게임 장애는 게임 중독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군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좀 제가 이과 공대생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런 단어의 정의 가지고 말장난하는 게 되게 좀 싫더라고요. 그치. 저는 그러니까 본질을 좀 흐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결국 사람들 착각하게 만들어서. 네네. 이게 저희 사회가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독이랑 동의어로 사용하는 무리가 있고, 네. 아까 제가 정의로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사회생활하고 하려면, 이 정도까지 게임에 미쳤으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치자. 라는 의미부여의 용어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게임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일종의 단어로 게이밍 디스오더, 게이밍 혼란, 무질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중독이라고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중독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 더 안 좋게 채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솔직히 이 정의인에 들어가는 사람도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고 저 사람이 과연 게이밍 디스오더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제대로 판단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융식특파원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오히려 이 게임 장애라고 얘기할 그 극소수보다 게임 혐오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 그쵸. 게임을 싫어하는 거죠. 게임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안 좋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게임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장애가 인정될 경우 도덕적 공황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사람분들한테 이제 도덕적 공황이 대체 무슨 이야기냐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의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해야 되겠어 이런 선택지를 하게 될 거라는 게 도덕적 공황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어차피 여러분들은 절대로 100% 선한 인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멍청한 강박관념은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야, 너 게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사람 죽이고 그러면은 너 나중에 막 이런 얘기들. 개구리한테 그 연못가에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를 죽인다. 그래서
교훈은 원래 사람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일 수 있지만, 네.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개구리를 죽일까봐 연못에 돌을 던져야 되는 순간 돌을 안 던져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 던져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개구리가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안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야 되죠. 그쵸.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게임을 해서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거는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다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다 미치거나 자기가 받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게임이 솔직히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까놓고 말해서. 그 TV 막장 드라마 보다가 그 김치 싸대기를 맞는 것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악영향인데, 그것과 이것을 구분해서 게임이 특별히 더 유해하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거죠. 세 번째, 게임 장애는 다른 정신 건강 상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는 아니다. 뭐 그러니까 뭐 이것만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라 라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네. 그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을 복용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내분비계 작용이 중독 증상을 발현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복용함으로 인해서 신체의 화학작용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에서 알코올을 게임과 구분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에 도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게임과 도박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네. 도박은 돈을 걸어서 돈이라는 보상을 얻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도박이고, 네. 게임은 돈으로 데이터를 구매하긴 하지만 네.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행성이 있고 없고인 거겠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직접적으로는 아직까지 게임이라고 칭하는 애들이 돈으로 돈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게임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데이터가 재화가 사실상 현실의 재화로 인정받는 사회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의 특정한 캐릭터를 사실상 뽑아서 안 나오면 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간접적으로. 막 그 캐릭터가 나온 계정을 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그 계정을 산 거지만 간접적으로 그 캐릭터를 산 거죠. 어디서부터가 도박이고 어디서부터가 게임이냐 논의가 돼야 되고, 심지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명절에 고스톱 치시면서 네. 뭐 점당 100원은 도박이 아니고 점당 500원은 도박이고 이런 농담들 하시잖아요. 그쵸. 원래 다 도박이지만 저희가 뭐 내기 당구한다고 판값 거는 거 가지고 도박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네. 현재 사회가 이 정도 돈까지 쓰는 건 좀 도박 아니냐라고 좀 인식하는 커트라인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동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상한제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게임 자체가 다 그런 도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 부분은 확실히 도박 중독과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게임 장애를 사용하면 어린이들이 오명을 쓴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일단 제 의견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가 오명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어린이도 게임을 하면 다 오명을 받는 거지만, 네. 다만 어린이는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린애들의 자율성이 100%는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당연히 제한을 어느 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명에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 게임을 어린 시절에 이용했었던 기성세대랑 이용하지 네. 않은 채 기성세대가 된 사람과, 그리고 현재의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뭔가 청소년층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허용점이 다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게임을 문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조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임이 절대적으로 퓨어하고 순수하고 뭐 그런 이상적인 이미지만 존재하는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게임은 그냥 게임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다른 컨텐츠보다 더 특별히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던가 더 선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더 어느 고고한 정도- 문화이고 뭔가 예술의 네. 한 분야이고 이건 아니다. 네, 그냥 재밌는 작품이면 재밌는 작품이고, 그래서 저는 필요한 건 이거를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생산적으로 그 논의를 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게임이 완벽하게 훌륭하지 않고 잘못할 때도 있고, 방금 말했던 가챠 시스템에 대한 것도 있고, 이거를 뭣도 모르겠고 그냥 알기 쉽게 정의를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행동은 잘못됐다. 정말 그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관련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네. 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